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키미TV입니다. 키미 라이코넨의 이야기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3부에서는 키미가 월드 챔피언십을 차지하는 2007년 시즌부터 이야기입니다. 2006년 이탈리아 그랑프리 이후 페라리는 라이코넨과 2007년부터 2009년 시즌에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계약 연봉은 2,500만 달러, 이는 당시 F1 최고 연봉이었으며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2007년 개막전인 호주 그랑프리에서 라이코넨은 폴 포지션, 패스티스트 랩, 그리고 폴 투 윈을 달성하며 완벽하게 시즌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8차전 프랑스 그랑프리 이전까지 6개의 레이스에서 우승하지 못하며 부진한 시즌 초반을 보냈고, 일부 페라리 팬들은 그가 연봉에 걸받는 활약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시즌 10개의 레이스가 남은 이 시점까지 키미는 드라이버 챔피언십 선두인 루이스 해밀턴에 26점 차로 뒤져 있었습니다. 우승자에게 25점을 부여하는 지금과 달리 당시 우승자에 10점을 주던 포인트 시스템에서 26점 차이는 매우 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0경기에서 키미는 반전의 드라마를 만듭니다. 8차전 프랑스에서 라이코넨은 예선을 3위로 마쳤지만 레이스에서 해밀턴을 첫 코너에서 추월하였고, 피트스탑 작전을 통해 팀메이트 마사 또한 추월하며 마침내 시즌 두 번째 우승을 가져갑니다. 이어서 열린 영국 그랑프리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이후 열린 유러피언 그랑프리에서 키미는 시즌 두 번째 폴 포지션을 차지하지만 유압장치 문제로 리타이어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린 헝가리와 터키 그랑프리를 모두 2위로 마무리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토요일 연습 세션 중 큰 사고를 당하지만 결승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스파에서 열린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다시 한번 그가 왜 킹 오브 스파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열린 일본 그랑프리에서 3위로 포디움에 오른 후 이어 열린 중국 그랑프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우승을 합니다. 특히 이 경기에서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앞서 나가던 루이스 해밀턴은 피트레인 입구에서 자갈밭으로 미끄러지는 실수를 범했고, 이로 인해 라이코넨이 챔피언십 경쟁에 대한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종전 브라질 그랑프리가 시작될 때 해밀턴이 107점, 알론소가 103점, 그리고 키미는 100점인 상황으로 키미가 챔피언십을 따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을 하고 챔피언십 경쟁자인 해밀턴과 알론소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였으며, 그간 보여준 해밀턴과 알론소의 퍼포먼스를 고려하였을 때 챔피언십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브라질 그랑프리 예선 결과는 마사가 폴 포지션을 차지하고 해밀턴, 키미, 알론소 순서였습니다. 레이스 스타트 시 키미는 해밀턴 아웃사이드로 파고들어 추월하였으며, 이후 해밀턴은 당황하였는지 실수를 범하여 더욱더 뒤처지게 됩니다. 거기에 해밀턴의 차량에 레이스 도중 이상도 발견되어 순위가 18위까지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1, 2위인 마사와 키미는 20초 이상 차이로 3위 알론소를 멀찌감치 앞서 나갔으며, 챔피언십 경쟁에서 탈락한 마사가 키미에게 선두를 양보하였고, 키미는 이를 유지하여 3위 알론소와 50초 이상의 큰 격차로 앞섰고, 결국 해밀턴이 7위에 그치면서 극적으로 1포인트 차이로 챔피언십을 차지하는 대역전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키미의 2007년 드라이버 타이틀이 해밀턴과 알론소의 집안 싸움과 마지막 두 경기에서의 해밀턴의 불운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운 좋게 따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일부 팬들도 있지만, 키미는 시즌 6승, 포디움 12회로 누구보다 많은 우승과 시상대에 올랐으며, 특히 후반부 10경기에서 우승 5번, 2등 2번, 3등 2번을 기록한 그의 뒷심은 챔피언이 되기에 충분한 실력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키미 라이코넨은 그해 핀란드 스포츠인상 2위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맞이한 2008년 키미의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우승, 바레인 2위,
그리고 스페인에서 우승하고 터키에서 3위로 포디움에 오르는 활약으로 팀메이트 펠리페 마사와 루이스 해밀턴을 앞서며 챔피언십 선두를 질주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헤이키 코발라이넨과 충돌 후 레이스 초반 프론트 윙이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티스 랩을 기록하며 3위에 오른 것이죠. 캐나다에서는 패스티스 랩을 기록하는 등 매우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후 피트레인 출구에서 루이스 해밀턴과 충돌하여 불운의 리타이어를 합니다. 이때 레드라이트로 인한 쿠비짜와 나란히 대기 중이었는데 후방에 있던 해밀턴은 진행 방향을 틀어 챔피언십 라이벌인 키미에게 충돌하였고 이는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키미는 이후 프랑스에서 2위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후 7개의 경기에서 3위를 기록한 헝가리 그랑프리를 제외하면 포디움 등극에 실패합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해밀턴과 챔피언십을 다투고 있는 팀 동료 펠리페 마사에게 20포인트 뒤지며 그를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나머지 시즌을 보내야 했고 이어서 열린 일본, 중국, 브라질 3개 그랑프리에서 모두 3위로 포디움을 마무리하며 챔피언십을 3위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라이코넨은 2008년 18번의 레이스에서 무려 10번의 레이스에서 패스티스 랩을 달성하며 전년에 이은 시즌 중 최다 패스티스 랩을 기록하며 그의 빠름을 증명하였습니다. 2009년 키미는 전반기 10개의 그랑프리 중 모나코와 헝가리에서의 포디움을 제외하고는 5위 이상의 성적을 내는 데 실패하며 매우 부진하게 시즌을 시작합니다. 이는 타 팀들의 머신에 비하여 2009년 페라리의 머신 F60의 퍼포먼스가 매우 저조하였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팀 타이어 전략에서도 크게 실패한 경우도 있었으니 최악의 전반기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브론지피와 레드불의 머신이 압도적으로 강하여 키미는 일찌감치 챔피언십 경쟁에서 멀어집니다. 후반기 유럽 그랑프리에서 3위로 괜찮은 출발을 보인 라이코넨은 벨기에 스파에서 6그리드에 출발하여 첫 코너에서 2위로 올라섭니다. 그 후 선두 피지킬라를 추월 후 순위를 지켜 2009년 페라리의 유일한 우승을 남깁니다. 그에게도 25경기 만에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역시 킹 오브 스파. 그리고 이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3위에 오르며 4연속 포디움에 오르며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나머지 4개 레이스에서 포디움 등극에 실패하며 2009년 시즌을 챔피언 젠슨 버튼의 포인트의 절반인 48포인트, 6위로 아쉬운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 갑작스런 키미의 잠정적인 F1 은퇴 소식이 들려옵니다. 2009년 시즌이 끝날 무렵 페라리는 키미와 2010년 레이스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페르난도 알론소의 영입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키미는 맥라렌, 메르세데스, 도요다와 연결되었지만 계약이 결렬됩니다. 아울러 키미 자신도 F1에 더 이상 동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그는 10년, 11년 시즌을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 참가합니다. 10년, 11년 두 시즌 모두 10위로 마무리하지만 F1과 전혀 다른 카테고리의 레이스에 참여하여 순위에 오른 것만으로도 그의 드라이빙 재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성기 2년 동안을 랠리가 아닌 F1에 참여했다면 보다 많은 우승과 많은 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도 남는 시기였습니다. 키미는 2011년 11월 29일 2012년 시즌부터 F1으로 복귀할 것을 발표합니다. 로터스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로터스 팀은 우승을 노리는 빅팀은 아니었고 레드불, 맥라렌, 페라리, 메르세데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위권 팀이었습니다. 복귀 후 첫 경기 호주 그랑프리에서 키미는 예선에서 실수를 하며 17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레이스에서 빠른 적응을 보이며 7위로 골인합니다.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5위를 하며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바레인 그랑프리에서 2위로 오르며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페인, 발렌시아,
독일에서 포디움을 달성하였고, 헝가리에서는 해밀턴의 겨우 1초 뒤진 2위를 달성하며 완벽히 부활한 모습을 보입니다. 로터스의 E20가 우승 머신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드라이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 브레이크 후 벨기에 스파에서 그는 다시 포디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5번의 그랑프리에서 모두 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11월 4일에 열린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드디어 키미는 복귀 후 귀중한 첫 승을 거둡니다. 4번 그리드에서 출발한 그는 감각적인 스타트로 2위로 올라섰고, 선두였던 루이스 해밀턴이 머신 고장으로 리타이어한 후 선두를 유지하며 제일 먼저 체커기를 받았습니다. 경기 막판 알론소에게 추격당할 시 키미는 팀이 팀 라디오를 통해 알론소와의 관격과 여러가지 지시를 하자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둬 라고 대답하며 그의 성향을 대표하는 유명 일화를 남깁니다. 어쨌든 이 승리는 로터스 팀이 1987년 디트로이트 그랑프리에서 아일톤 세나의 승리 이후 25년 만의 승리였습니다. 2012년 키미는 매경기 꾸준한 포인트 획득으로 챔피언십 3위라는 훌륭한 성과를 냅니다. 2012년 12월 3일 프랑스의 한 자동차 경주 웹사이트에서 키미는 알론소를 제치고 올해의 드라이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키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개막전 호주 그랑프리를 우승합니다. 그는 7번 그리드에서 출발하였지만 타 드라이버들보다 피트스탑을 한 번 덜 가져가는 전략이 그의 탁월한 타이어 관리 능력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그는 패스티스 랩도 달성합니다. 키미는 전반기 마지막인 벨기에 그랑프리 전까지 10번의 그랑프리에서 우승 1번, 2위 5번을 기록하며 챔피언십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경기 연속 포인트 피니시를 하며 신기록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벨기에 스파에서 브레이크 이슈로 리타이어하며 전반기를 마무리합니다. 후반기 이탈리아 그랑프리 종료 이후 키미는 14년 시즌부터 페라리로 이적하기로 합니다. 키미가 경쟁력이 좋지 않은 로터스 팀에서 매우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로터스 팀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혀졌습니다. 싱가포르 3위, 한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만 팀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인도 그랑프리에서는 팀 라디오를 통해 팀 디렉터와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첫 랩에서 반데가르데와 접촉하며 리타이어를 하고 피트로 돌아가지 않고 서킷을 떠나 바로 호텔로 떠나며 팀과 불화설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후 팀과 급여 문제는 해결되었다 보도되었지만 등 부상 수술로 인하여 남은 2경기는 치르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13년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듬해 키미는 2014년부터 F1 더블 챔피언 페르난도 알론소와 함께 다시 한번 페라리 드라이버로서 이름을 올립니다. 아이스맨 키미 라이코넨에 대한 이야기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키미TV의 스토리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키미 라이코넨에 대한 이야기 최종회를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